반갑습니다. 엑셀을 디자인하는 튜터 엔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을 사용하시면서 사소한 기능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간 적 있으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문자 1 목록 카테고리와 문자 2 목록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트 안에서 입력했을 때와 똑같이 이렇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영문 사이에 자간이 벌어진 경우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셨던 분들은 이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1, 2, 3, 4 숫자를 입력을 하시고 홈탭에서 자동 합계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게 되시면 합계 그리고 Alt 플러스 는이라는 기호가 팝업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즉 단축키의 의미입니다. 자동 합계를 단축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Alt 는 버튼을 조합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Alt 는이라는 키가 안 먹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트레이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트레이 부분을 펼쳐 보시게 되면 작동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팝업이 될 겁니다. 프로그램들 간에 혹시 또 다른 단축키가 Alt 는으로 할당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나서 엑셀에서 이 Alt 는 단축키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은 경우는 Alt 는을 했을 때 자동 합계가 이렇게 걸려지지 않습니다. 즉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미 Alt 는이라는 단축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Alt 는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사용하지 못한 걸로 그냥 그치면 좋겠는데 제가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A, B, C, D가 자간 띄어짐이 없이 이렇게 빽빽하게 문자가 입력이 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Alt 는을 누르고 이렇게 영문을 썼더니 자간이 이렇게 조금씩 띄어지면서 영문이 쓰여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을 때는 Alt 는을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A, B, C, D, E, F, G 이렇게 해주시면 영문을 입력했을 때 이렇게 자간 띄어짐이 없이 빽빽하게 글씨가 써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목록 안에 이미지를 이렇게 매칭해 놓고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필터를 미리 걸어 놨고요. 동물명을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할게요. 고릴라, 고양이, 말, 부엉이만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목록은 동물명이지만 건축도 들어가 있네요. 무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매칭이 잘 되는 듯 보여지지만 고릴라, 부엉이, 고양이 이 부분에 지금 독수리가 출연이 됐고요. 말 그리고 사슴 부분에는 목록으로 필터링 되지 않았는데 여기 오른쪽에 사슴 이미지가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trl Z로 되돌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개체를 하나 선택해 주시고 Ctrl A 눌러서 개체들을 모두 선택한 상태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우스 커서를 이미지 안쪽으로 밀어 넣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 주시고 크기 및 속성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림 서식 안에 크기 및 속성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속성이라는 이 부분에 지금 위치만 변함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지금 위치만 변함으로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크기 변함을 이렇게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빠져나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필터 탭을 열어서 아까와 똑같이 고릴라, 고양이, 말, 부엉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그러면 고릴라, 부엉이, 고양이, 말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된 구간에 이미지가 잘 딸려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피벗 테이블로 만든 테이블이 하나 출연이 되어 있죠.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 구간 여백에다가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는 하신 다음에 지금 총 합계에 대한 어떤 비중 값을 구해 보도록 할게요. 분자를 먼저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get pivot data라는 어떤 함수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인수 값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절대 참조로 어떤 값이 참조가 돼서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나누기에서 총 합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봤더니 get pivot data 안에 인수 값들이 다 절대 참조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고 상대 참조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고정값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절대 참조를 해 놓고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엔터키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동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 붙여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값이 동일하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함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구간 윗부분에 이렇게 셀 포인터, 빈칸 부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요. 이 데이터 논리를 빈 여백 구간에서 우리는 논리를 짜서 내려올 겁니다. 여기에서 어떤 논리를 짜서 내려올 거냐면 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아랫부분을 분자 구간으로 참조를 하게 되고요. 슬러시 나누기 하시고 위에 있는 이 분모에 해당하는 값, 여기에서 봤을 때 총 합계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파란색 이 구간은 지금 분자로 먼저 선택한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한 논리를 절대 참조해서 엔터 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디비전 오류가 발생을 한 상황이죠. 이 상태에서 아래로 쭉 복사 붙여 넣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전히 디비전 오류가 발생하게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값을 구해야 될 구간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참조해야 될 구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분모 값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분자를 이렇게 밀어서 분자값 부분에 위치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를게요. 분자 나누기 분모해서 값이 출력이 되었고요. 이 부분을 자동 채우기 핸들을 쭉 아래로 당기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해당하는 값들이 출력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로 바꿔 넣도록 할게요. 이 구간의 % 합계가 100%가 되면 되겠죠. 오른쪽 아래를 확인해 봤더니 합계가 전체 10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안에서 어떤 숫자 값을 참조해서 구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논리를 빠져나오게 되시면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getPivotData라는 이 함수 값이 출력이 되지 않도록 피벗 테이블에 있는 숫자 값을 참조했을 때 출력이 되지 않도록 옵션 값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파일로 오셔서요. 옵션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밑에 있는 수식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메뉴 카테고리 안에 수식 작업이라는 카테고리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네 번째 메뉴 있죠. 피벗 테이블 참조의 getPivotData라는 함수 사용을 체크박스 해제해 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 그러니까 분자를 먼저 선택을 했었죠. 아까 같은 경우는 피벗 테이블 안에서 숫자 값을 참조했을 때 getPivotData하고 어떤 함수에 대한 인수 값들이 쭉 나열된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지금은 피벗 테이블 안에 어떤 숫자 값을 참조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주소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슬러시 나누기 해주시고 총 합계 이 부분 찍어주신 다음에 절대 참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키 누르면 14%라는 출력 값이 팝업이 됐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확인하실 논리는 시간을 계산하는 논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시간에서 1시간이나 1분이나 1초를 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시고 는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기준 시간을 찍어 주신 다음에 보통 1시간 후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플러스 1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플러스 1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결과값이 왼쪽에 나와 있는 숫자 값이 그대로 시간값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엑셀에서는 24시간을 숫자 1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지금 옆에 보여주시는 8시 3분이란 값 더하기 24시간 후이기 때문에 그 다음날 8시 3분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렇게 구하시면 안 되고요. 는 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시간값을 참조해 주시고 나서 플러스 한 다음에 1 나누기 24시간이라는 숫자를 엑셀에서는 1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24분의 1을 해주시게 되면 1시간 후에 대한 시간을 더할 수 있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엔터키를 누르시면 8시 3분에 대한 1시간 후는 9시 3분이 되겠죠. 두 번째, 여기에서 8시 3분 1분 후에 대한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는 해주시고요. 기준 셀인 시간값을 이렇게 찍어 주신 다음에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4시간이 1이라면 1분은 어떻게 될까요? 1 나누기 가로 열고요. 24 곱하기 60분 이렇게 식으로 값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가로 닫겠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즉 1시간은 24분의 1이기 때문에 24시간 곱하기 60을 하게 되면 전체 24시간에 대한 분이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1 나누기 24 곱하기 60을 해주시게 되면 1분 후의 값을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8시 3분에서 1분이 추가된 이 시간은 8시 4분이 될 겁니다. 1초는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죠? 1시간이 60분이고요. 1분이 60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논리는 기준 시간을 찍어 주신 다음에 더하기 한 다음에 1 나누기 24 곱하기 1시간은 60분이죠. 곱하기 60 했고요. 또 곱하기 1분은 60초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60을 곱해 주시게 되면 가로 닫겠습니다. 기준 시간에 대한 1초 후의 시간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부분을 드래그해서 자동 채우기 핸들 해주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왼쪽에 있는 기준 숫자 값에 1시간 후, 1분 후, 1초 후에 대한 시간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컨트롤 Z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기에 2시간 후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2분 후, 2초 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1이 아니라 2 나누기 24 해주시면 24시간이 1이기 때문에 24시간 중에 2시간이 지난 이 시간을 더해 주시게 되는 개념이 되는 거죠. 엔터를 치게 되면 8시에 2시간 후는 10시가 될 거고요. 는 해주신 다음에 왼쪽 이 부분 참조해 주시고 더하기 2 나누기 가로 열어주시고요. 24 곱하기 60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여기 3분이기 때문에 2분 후는 5분이 됐죠. 그리고 여기에서 기준 셀 하나 지정해 주시고 더하기 1 나누기 가로 여시고요.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초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가로 닫고 1을 넣었네요. 2초 후기 때문에 2를 입력을 하시고요. 엔터를 치게 되면 2초 후에 대한 값이 계산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어떤 테이블이 나와 있고요. 이 테이블을 A4 용지 또는 내가 지정한 용지 사이즈에 맞게 출력을 하고 싶어서 컨트롤 P를 누른 상태에서 이 구간을 확인해 주시고 페이지 설정을 확인한 다음에 확대 축소 배우를 충분히 높여서 한 90%로 높여서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어떤 데이터 값이 표준 서식, 그러니까 기본 용지 안에, A4 용지 안에 이렇게 정보가 담겨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대 축소 배열을 통해서 정보가 인쇄될 구간을 확인하고 나서 ESC 버튼을 누르고 빠져나가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점선이 표시가 되고요. 가장 외곽 부분에 이 부분은 실선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선, 그러니까 인쇄되어질 이 구간, 이 부분 점선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부분은 1페이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이 구간은 2페이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페이지 구분선, 점선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범위를 선택해 주시고 셀 서식에서 테두리에 오른쪽을 좀 진하게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랬더니 점선과 이렇게 겹쳐서 좀 이상하게 보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점선을 확대 축소를 하고 나서 이 점선을 원상태로 되돌리고 싶어요. 그때는 페이지 레이아웃에 오셔가지고요. 인쇄 제목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 페이지 부분으로 오셔서 우리가 아까 확대 축소 배열에 이 배열을 90%로 맞춰 놓은 상황이었죠. 이때는 자동 맞춤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 보여주시는 점선과 가장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실선이 어떻게 될까요? 확인했습니다. 그랬더니 점선과 실선이 사라지고 아까 우리가 테두리 이 부분 오른쪽에 진하게 표시했던 부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오른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상황은 왼쪽에 있는 숫자 값 더하기 두 번째 숫자 구간을 더해서 합계를 출력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는 해주신 다음에 왼쪽에 있는 숫자 1 구간의 목록 값을 정해주시고 더하기 숫자 2 구간의 이 값을 더해주신 다음에 엔터 치도록 할게요. 지금은 값이 잘 출력이 됐죠. 이 구간을 자동 채우기 핸들로 쭉 채워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빈칸이 참조된 구간에 여기는 또 값이 출력이 됐는데 빈칸이 참조가 된 이 구간은 밸류 오류 값이 출력이 된 상황이죠. 여기에서는 항상 더블 클릭해서 참조된 구간 안에 속성 값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서 빈칸을 더블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마우스 커서가 껌뻑이는 위치가 이렇게 빈칸이 한 칸 머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때는 백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빈칸을 없애주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고 빈칸을 없애주고 또는 또 더블 클릭 또는 F2번 펑션 키 눌러서 속성창 안으로 들어가서 백스페이스 바 눌러서 이런 식으로 값을 일일이 변경을 해 주시게 되면 굉장히 번거로울 수가 있겠죠. 이때는 컨트롤 Z에서 일단은 값을 되돌려 놓고요. 컨트롤 H 해주신 다음에 찾기 및 바꾸기라는 이 메뉴가 팝업이 됐죠. 그리고 나서 찾을 내용에서 스페이스바를 한타 띄워 넣도록 하겠습니다. 바꿀 내용에 커서를 이렇게 딱 찍어주시고 나서 모두 바꾸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빈칸 부분에 스페이스바 한타가 있는, 즉 띄어쓰기가 된 이 구간에 값들이 공백 없이 이렇게 바꿀 내용에 커서가 깜빡이는 위치가 공백 없이 설정해 놨기 때문에 값이 제대로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테이블을 확인해 보시게 되면 숫자 값들이 들어간 구간을 따로 분리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구간에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없기 때문에 숫자 단위를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숫자 범위 구간만 이렇게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홈 탭에서 쉼표를 눌러서 이런 식으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쉼표를 눌렀을 때 잘 확인해 보셔야 될 건 뭐냐 하면 여기에 있는 숫자 값일 경우 오른쪽으로 정렬이 되면서 이렇게 오른쪽에는 스페이스바 한타 정도 공백을 머금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다시 이 부분 숫자 값을 범위 지정해 주시고 나서 맞춤 카테고리로 오셔서 왼쪽 또는 오른쪽 정렬 버튼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즉, 이 구간은 어떤 코딩에 의해서 숫자 값이 정렬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쪽 또는 오른쪽 정렬이 되지 않는다는 걸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제가 근무할 때 어떤 신입사원 한 분이 이런 식으로 정렬이 먹히지 않는다고 해서 파일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정렬을 다시 가운데 또는 왼쪽으로 맞추고 싶다 하셨을 때는 표시 형식에 오셔서 이 부분을 열어주시고 일반으로 바꿔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천 단위 구분 기호는 사라지게 되고요. 이렇게 숫자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으로 맞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나는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찍고 그리고 정렬도 가운데로 하고 싶다 하시게 되면 범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F 버튼 또는 컨트롤 1번 누르셔도 되겠죠. 표시 형식에 오셔서 범주를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해 주시고 난 다음에 샵콤마 샵샵 0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확인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가운데 정렬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는 정렬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우리가 보통 범위를 지정할 때 목록 구간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위치해 두시고 나서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눌러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래로 눌러서 아래 구간에 있는 범위까지 쭉 지정해 주고 싶을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논리는 어떤가요? 왼쪽 윗부분, 이 부분 시작점이 흰색 음영으로 표시가 되고 있죠. 항상 우리가 범위를 지정한 그 열 구간 아랫부분에 빈칸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는 시작하는 구간에 그 열 구간 아랫부분에 빈칸이 있을 경우 이렇게 한번 멈추게 되고요. 또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한번 더 누르시게 되면 빈칸을 지나가면서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를 이런 식으로 눌러주게 되면 빈칸이 있는 부분에 멈추고 빈칸을 지나갈 때 또 한 번 멈추고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이 논리가 왜 중요하냐면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그냥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범위가 지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점선으로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피벗 테이블이라는 이 메뉴를 선택하고 나서 기능을 그냥 확인해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쭉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은 컨트롤 시프트 방향키 아랫부분에 시작점 이 구간이 확인을 했더니 멈추는 것이 아니라 범위를 이렇게 넘어서 잘 지정을 하고 있구나 정도만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이유가 더 아래로 내려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쭉쭉 내려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한 행 전체가 비어있는 경우는 피벗 테이블을 아무런 생각 없이 실행을 하셨을 경우 이 아랫부분에 있는 데이터는 피벗 테이블 안에 논리 데이터 범위 값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피벗 테이블을 사용자가 범위 지정 없이 실행을 해 주시게 되면 이런 식의 오류를 출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보통 제가 잘 선택하는 방법은 목록 구간에 셀 포인터 위치해 두신 상태에서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내가 범위를 지정할 끝 구간에 위치를 보여주게 됩니다. 컨트롤 A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지금 내가 범위를 선택한 구간에 오른쪽 아래 구간에 전체적으로 범위를 확인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컨트롤 A를 누르실 때는 항상 목록 구간에다가 셀 포인터를 위치해 두시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가장 상단에 있는 목록 구간이 아니라 이 아래 부분에 셀 포인터를 위치해 두시고 컨트롤 A를 누르시게 되면 지금은 내가 범위를 지정한 이 끝 구간을 보여주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컨트롤 A를 하실 때는 이 목록 구간 어디든 괜찮습니다. 이렇게 목록 구간 어디든 찍어주시고 컨트롤 A를 해주시게 되면 내가 범위를 선택한 구간의 끝 구간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빈 열이 있구나, 빈 행이 있구나 확인을 해주시고 나서 Shift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런 식으로 범위를 추가적으로 잡아주시게 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소한 기능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가신 분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강의를 준비해 봤습니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강의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감사합니다.